네, 이번 11월장도 결코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투자 전략회에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상봉지점의 황우식 PB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황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너무 부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시장 얘기에 앞서 FOMC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OMC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상시로 시장과 소통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항상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FOMC가 이렇게 연준에 기존에 주던 메시지가 이렇게 결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시장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근거로 예측을 많이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보다 연준의 얘기를 가장 신뢰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초기에 시장이 꺾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요즘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걱정을 하지만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면 이 부분은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는 시장이 이제 꺾이진 않았지만은 미국 증시보다 오를 땐 덜 오르고 내릴 땐 더 내리면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이 다른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 시크리컬 산업의 생산 공장들이 여전히 즉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상대적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상대적 부진일 뿐이지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인 부진이지 추세는 꺾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시장에서 양도세 관련된 이슈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량이 더 출하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면 양도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부분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충 보셔도 연말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과세를 시행을 했던 첫 해, 그 해 하락이 임팩트가 다소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연말이면 주가 하락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조금 이제 각인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로 보시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월 전후를 기준으로 주가가 먼저 빠져 있으면 연말에 주가가 올랐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 있었으면 연말에 조정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승하고 하락하는 흐름의 연장선인 거지 딱히 크게 영향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시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제적인 조정을 다소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강승의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 걱정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살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공투자에 나오시는 출연자분의 10분 중에 8, 9분이 주가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업종에 관심 두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황 PB님께서 연말까지의 주가지수보다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될지 조금 속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에 대한 관심인데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순으로 조금 이제 관심 순위에 두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곳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전 산업에 이어서 좀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최근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시클리컬들이 부진했던 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공장이 이제 있는 곳, 동남아시아 쪽이 이제 많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해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클리컬이라는 의미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사이클과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던 이유가 반대로 상승의 이유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주가를 눌렸던 이유가 사라지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증시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 즉 이제 주력 산업의 생산 공장들이 있는 동남아 지역이 여전히 코로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보면 이제 백신 생산이 좀 원활해지는지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터샷을 많이 좀 고민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후엔 신흥국들에도 이런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여지가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신흥국들 그 생산 기지가 있는 곳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회복이 못해서 주가 회복이 더뎠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과 동시에 주가의 부진도 충분히 만회할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군으로 시클리컬 꼽아주시면서 이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던 원인이 오히려 상승 원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미리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조금 디테일은 다르지만은 제 자동차 업종을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이슈가 됐던 게 차량용 반도체 하나가 쇼티지가 많이 났었죠. 이제 그와 동시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를 완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공급 능력이 있던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 뭐 이를테면은 타이어라든지 휠, 시트 등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은 신규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생산해 놓았던 재고 물량을 소진해가면서 버티게 될 것이고, 이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전에 쇼티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반으로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반도체 회사들은 그동안 이제 생산하지 못했던 공장을 이제 풀캐파로 돌려가며 가동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그 업종들도 단기적으로 큰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이에 맞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또 차량 제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매출이 정체되었던 부품사들도 납품도 다시 재개하게 될 것이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생산량이 월 100대 정도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상화 이후 당분간은 생산량을 110대, 120대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주문 들어오는 수량뿐만 아니고 비어졌던 재고도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악재가 해소되면 그것이 호재로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 시크리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업종들마다 디테일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 업종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아, 조선 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 건설사 중에서는 이제 건설사보다는 현대리바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를 눌렀던 악재가 해소만 되어도 그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도 한번 말씀 주셨지만은 게임주가 향후 주도가 될 것이다 했는데요. 게임주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게임주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위메이드, 위메이드 트리, 게임빌, 엔게임 등과 같은 이런 게임사들이었는데, 이 특징들을 보면은 키워드가 이제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결합한 P2E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곳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P2E가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게임들이 이제 게임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과금 결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개념이었다라면은 이 P2E라는 개념은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구하는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고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게임주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뭐 이미 너무나 다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참 난감하거든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이제 기존에 지난 방송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나 컴투스, 넷게임즈 이런 종목도 괜찮게 보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다른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NC소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과금 문제로 유저들하고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맞았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가 좀 많이 이제 폄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의 업력이나 보유하고 있는 IP 가치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의 유저층들을 볼 때 만약에 극단적으로 리니지란 게임이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같이 일단은 충분히 좀 많이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그 주가를 올리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라든가 재료 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네, 네. 어떤 걸 꼽아주시게요? 예.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좀 꿈이나 희망, 기대감 이런 게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려지는 그림이나 꿈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피셜이나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하시고 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2E 개념을 도입했던 회사들을 보니
사실 이런 것들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버는 방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곳이 NC소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불만을 샀던 이제 과금 문제는 이제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버는 일을 가장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NC소프트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P2E 비즈니스를 구축을 한다라면은 아마 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지, 지금이 매수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NC소프트 그동안 악재가 끊이지 않는 덕분에 좀 하락이 과도하게 나왔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분위기죠. NC소프트 유망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황우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